항공과 비평TV입니다. 항공우주 분야의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 그리고 도전을 생각합니다. 아무런 과장이나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을 시청자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공과 비평TV 주인장과 함께 항공우주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항공과 비평TV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제4편으로 미국과 EU의 전기추진 수직이 착륙기 eVTOL 형식 인증을 소개합니다. 1편부터 제2편까지는 eVTOL의 정의와 분류, 그리고 설계 특징을 소개했고 제3편에서는 항공기 형식 인증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편에서 새롭게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VTOL 항공기의 참신성과 특이성을 소개한 후 재래식 항공기의 가망 표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래식 가망 표준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eVTOL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인증 경로를 알아봅니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특수 분류의 항공기인 동력식 양력기의 인증 경로와 유럽연합 항공안전청 EASA의 특수기술 기준 인증 경로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FAA와 EASA 간의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추진 수직이 착륙기 eVTOL은 전기 동력을 사용해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제자리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라고 정의합니다. 민간 항공당국은 이런 eVTOL을 참신하거나 특이한 항공기로 간주합니다. 참신하고 특이하다는 표현은 항공규제에서 쓰이는 법률 용어입니다. 참신함은 노벨, 특이함은 언유주얼이며 서로 붙여서 노벨 오어 언유주얼, 즉 참신하거나 특이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항공기가 참신하거나 특이할수록 기존 가망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참신하거나 특이한 eVTOL은 형식 인증 신청자와 민간 항공당국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 이유는 민간 항공당국자는 해당 eVTOL에 맞는 가망 표준을 확립해 주어야 하고 형식 인증 신청자는 그 가망 표준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적합성 입증 방법을 고안하거나 찾아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항공기, 즉 컨벤셔널 에어크래프트는 세상에 등장한 지 오래된 항공기를 지칭합니다. 전형적인 날개와 미익을 지닌 비행기, 그리고 회전하는 로터가 있는 헬리콥터가 대표적입니다. 아이카오와 민간 항공당국들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재래식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가망 표준을 개선해왔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가망 표준은 이미 상호 조화를 이룬 상태라서 양권역의 항공제품 기업들이 국제무역 간의 추가적인 인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FAA 가망 표준은 재래식 항공기의 대표적인 가망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파트 21은 인증 절차이며 형식 인증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고정익기 가망 표준의 경우 파트 23은 보통류이고 파트 25는 수송류입니다. 회전익기 가망 표준의 경우 파트 27은 보통류이고 파트 29는 수송류입니다. 파트 33은 항공기 엔진 가망 표준이고 파트 35는 프로펠러 가망 표준이며 파트 36은 소음 표준입니다. 그럼 eVTOL과 같이 참신하고 특이한 항공기는 파트 23, 25, 27, 29 중 어떤 가망 표준을 따라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FAA와 EASA의 고민점이 되었습니다. FAA와 EASA의 항공기 인증 절차에 따르면 두 가지 인증 경로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스페셜 컨디션즈라고 불리는 특수기술 기준이고, 둘째는 스페셜 클래스 오브 에어크래프트라고 불리는 특수 분류의 항공기입니다. 먼저 특수기술 기준 인증 경로입니다.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설계 특징이 참신하거나 특이한 경우 이미 확립되어 있는 기존의 항공규정과 등가 안전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표준을 민간 항공당국이 특수기술 기준에 담아 확립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날개 끝단의 폴더블 윙립 설계나 전기 엔진 등의 특수기술 기준이 필요한 항공제품들입니다. 다음으로 특수분류의 항공기 인증 경로입니다. 기존의 가망 표준에서 다루지 않는 비재래식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신청자가 형식 인증 받으려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가망 표준에서 당해적이라고 판단되는 요구도를 일부 차용하고 나머지는 기존 가망 표준과 등가 안전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정한 요구도를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선, 활공기, 동력식 양력기, 택배 배송용 무인 항공기 시스템 등이 해당됩니다. FAA는 eVTOL을 특수 분류의 항공기로 인증하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애초에 FAA는 파트 23 보통류 비행기 기반의 특수기술 기준 인증 경로를 통해 eVTOL을 형식 인증해 주려 했지만 2022년 4월에 갑자기 특수 분류의 항공기인 동력식 양력기로 복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를 FAA의 유턴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FAA가 유턴한 동력식 양력기 인증 경로는 1990년대에 FAA 선배들이 이미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인증 경로입니다. 항공 역사적으로 민간 틸트로터 항공기인 AW609는 원래 제식명이 BA609였던 1996년에 FAA의 형식 인증을 신청했지만 3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형식 인증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FAA가 특수기술 기준에서 다시 동력식 양력기로 돌아온 이유는
항공기 인증업무부서와 비행표준부서, 그리고 변호사 간에 좁혀지지 않는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항공기 인증업무부서는 그전까지 eVTOL 기업들에게 파트 23 기반의 특수기술 기준 인증 경로를 적용하겠다고 말해왔고, 기업들은 이를 믿고 개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FAA 비행표준부서와 변호사는 연방항공규정의 특수분류의 항공기인 동력식 양력기가 이미 있으므로 조종사 인증도 동력식 양력기 경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FAA는 동력식 양력기 인증 경로로 복귀했습니다. 그럼 FAA의 동력식 양력기 인증 경로 개발 경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997년에 동력식 양력기 조종사 인증 종류를 신설했습니다. 틸트로터 군용기 조종사들의 민간 전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017년에 동력식 양력기가 상업운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2018년에 산업계와 미 항공우주국의 UAM 관계자들과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가졌고, 이후에도 인증 경로를 논의했습니다. 2019년에는 항공기 인증업무 임원은 파트 21.17 A항, 즉 특수기술 기준이 인증 경로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에는 형식 인증 대상 eVTOL 항공기에 특수기술 기준 인증 경로가 사용된 인증 기준, 즉 12회 최초로 서명했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2022년 4월 29일에 항공안전부서인 AVS는 인증 경로를 파트 21.17 B항, 즉 특수 분류의 항공기, 동력식 양력기로 되돌린다고 의회와 전미범용항공기 제작자협회, 그리고 제작사들에게 알렸습니다. 이후부터 FAA는 형식 인증 대상 eVTOL 기종별로 특수 분류 동력식 양력기 감안 기준을 제정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FAA는 그간에 발간했던 여러 특수분류 감안 기준과 전기 엔진, 특수기술 기준을 집대성해서 권고회람 초안으로 형식 인증 동력식 양력기를 발간하여 인증 절차와 감안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같은 달에 정책성명서 초안으로 동력식 양력기에 관한 안전성 연속체에 대한 정책성명서 초안도 발간하고 의견 수렴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FAA의 동력식 양력기 감안 기준 초안에 수록된 서브파트 목차만 단출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단 요구도, 일반 사항, 비행, 구조물, 설계 및 시공, 동력기관, 장비, 운항 승무원 인터페이스 및 기타 정보, 계기비행에 관한 감안 기준 순입니다. 주목할 점은 서브파트 H의 계기비행에 관한 감안 기준인데요. 형식 인증 신청자 중 누군가가 IFR 비행 능력을 갖춘 eVTOL에 대한 형식 인증 과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암시해줍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 항공안전청 EASA의 인증 경로를 소개합니다. EASA는 2019년에 소형유 수직이 착륙 항공기에 관한 특수기술 기준인 SCVTOL을 제정했습니다. 5년 후인 2024년에 EASA는 개정본을 발간했는데요. 기존 3,175kg이었던 최대 인증 이륙 질량을 5,700kg으로 상향하고 전기배선 상호 연결 개통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SCVTOL에 주목할 만한 점은 형식 인증을 신청한 특정 기종에만 국한되는 요구도를 제시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구도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브파트 목차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사항, 비행, 구조물, 설계 및 시공, 양력 추력 개통 장착, 개통 및 장비, 그리고 운항 승무원 인터페이스 및 기타 정보 순입니다. EASA는 특수기술 기준뿐만 아니라 적합성 입증 방법, 즉 MOC도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제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EASA는 네 번째 MOC를 확정해서 발간했습니다. EASA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MOC 개발을 통해 특수기술 기준의 MOC가 모두 개발되면 1년에 MOC들을 한 권으로 합본할 예정입니다. EASA는 FAA와 달리 전기 엔진의 감안 표준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요. 2021년에 EASA는 특수기술 기준 SCE-19로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계통 EHPS를 발간했습니다. FAA의 감안 기준 초안과 EASA의 특수기술 기준 간에는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목표 안전도인데요. FAA는 승객석 수와 상업운항 여부에 따라 안전도에 차등을 둔 반면 EASA는 상업운항용이면 여객기와 등가적인 10억 비행시간당 한 번 이하로 참사적 고장 조건 확률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FAA가 형식 인증하는 eVTOL 기종들은 EU 기종보다 한 단계 낮은, 즉 10배 낮은 안전도로 인증될 것입니다. FAA와 EASA는 이와 같은 차이점을 상호 조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양 권역 간 인구 통계학과 지리 환경의 차이 때문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대 민간 항공 당국 간의 차이점은 더 있는데요. EASA는 상업운항용으로 형식 인증되는 경우 추가적인 요구도가 부과되는 향상류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기본류로 분류합니다. 반면 FAA는 상업운항용이라고 해도 승객석 수에 따라 향상 성능과 기본 성능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EASA의 차등화가 더 엄격합니다.
운항 중 고장이 발생해도 지속적인 안전한 비행과 착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CSFL입니다. 이보다 낮은 능력은 조종 비상 착륙, 즉 CEL인데요. CEL은 고장 발생 시 조종사가 조종력을 유지하고 근처에 착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에아사는 상호분항용 향상류는 무조건 CSFL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FAA는 CSFL 정의를 차등화하여 기본 성능과 향상 성능 모두에 적용하고 심지어 CEL도 향상 성능에 적용합니다. 조류 충돌 요구도의 경우 에아사 요구도가 FAA보다 높은데요. 에아사는 한 마리의 새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의 새떼와의 조류 충돌 요구도도 부과하지만 FAA는 단일 조류 충돌 요구도만 부과합니다. 즉, 에아사가 더 엄격합니다. 전기 추진 장치에 대한 정의도 양 민간 항공 당국이 서로 다릅니다. FAA의 동력기관이라고 통칭하는 반면 에아사는 양력 추력 장치 LTU와 양력 추력 계통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eVTOL 가망 표준의 상호 부조화는 양권역의 eVTOL 기업들에게는 자국 내에서만 판매할 경우에는 보호무역 차원에서 이롭겠지만 상대국에 수출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이카오가 도시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진도를 내기 시작하면 이런 상호 부조화는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시간이 짧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